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. 네,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밖을 쳐다봤더니 정말 날씨가 쾌청하고 맑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. 다들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.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그 21번째로 11차 캐나다 로키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하겠습니다. 정말 이 캐나다 로키는 제가 다녀온 그 세계 여행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계속 그게 유명한 국립공원들을 하나하나 그 명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요호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. 캐나다 로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쪽에 남서부 쪽에 있는 위치하고 있고요. 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와 알버타 주에 걸쳐서 있는 국립공원입니다. 그래서 이쪽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곳에 국립공원이 무려 4개가 몰려 있는데요. 제스퍼 국립공원, 그 다음에 밴프 국립공원,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요호 국립공원, 그리고 쿠투니 국립공원 등 4개가 있고요. 그 면적이 무려 19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서 뭐 남한의 크기가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그런 크기가 되죠.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정말 멋진 명소입니다. 자, 지금 시작해 볼까요? 우리는 이제 지난 밤에 그 묵었던 골든에서 캐나다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요호 국립공원을 향해서 갔습니다. 정말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벌써 시작 전부터 캐나다 로키의 그 기대감에 설레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아침 일찍 길을 나섰는데요.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캐나다 로키에 대한 그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는 이 바위산이라든가 만년설이 덮인 이러한 설산을 보면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가로 이렇게 이제 길이 같이 도로가 나 있는데요. 여기 지금 반대편 강 건너편에 이 보이는 것이 바로 기차 행렬이거든요. 한 번에 가면 한 100량 이상의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기차는 이제 그 캐나다를 횡단하는 BRA라고 그러죠. 언젠가 저도 이 BRA를 타고 한번 캐나다 대륙을 한번 기차로 횡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까 앞에 이 가고 있는 이 차량이 기아 자동차 그 차였어요. 그 소렌토인가요? 그래서 굉장히 그 반갑기도 하고 캐나다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한국 차량이 기아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캐나다에도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도 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좀 이런 그 낯선 길을 올 때 이렇게 또 한국 차량을 보게 되면 좀 기분이 좋아지죠.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 요 국립공원 비지트 센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으로 들어갔었습니다. 갑자기 이제 비지트 센터로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. 그 요호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도로와 철도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, 저희가 갔을 때 마치 이렇게 이제 기차가 긴 아주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이제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에 들어가서 많은 여행 정보를 수집하고 그 관계자들 설명을 듣고 어디를 구경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정보를 얻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. 요호 국립공원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있는 로키를 대표하는 그러한 국립공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스퍼 국립공원, 밴프 국립공원을 이제 가는 초입, 즉 밴쿠버에서 오게 되면은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. 그렇지만
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캘거리로 항공기로 와가지고 캘거리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밴프를 지나서 가는 이제 그러한 경로로 되게 움직이게 되죠. 그래서 이 캘거리에서 약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. 이곳의 관광 명소들은 에메랄드 호수라든가 타카카오 폭포, 내추럴 브리지 등이 있는데요.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는 뭐 역시 이거 캐나다 로키의 그 액티비티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레킹이기도 하죠. 그래서 에메랄드 호수를 일주하는 트레킹과 에메랄드 베이신 등 그런 아주 아름다운 트레킹들도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는 뭐니 해도 그 에메랄드빛, 옥빛 호수라고 할 수 있는 에메랄드 호수, 그다음에 타카카오 폭포, 뭐 이 폭포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그런 폭포이기도 하죠. 그다음에 내추럴 브릿지, 이라는 곳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에메랄드 호수는 요호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빙하 호수이기도 하죠.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에메랄드 호수라고 부르는데요. 그 에메랄드 국립공원 안에는 호수가 무려 61개나 됩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호수이기도 하죠. 그리고 대개 이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아래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에메랄드 호수 롯지가 있어요. 이 롯지가 아주 아름다운 롯지인데요. 여기에서 대개 이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에메랄드 호수 입구에 접어드니까 그 안내판이 뭐 에메랄드 호수의 기대보다는 좀 이렇게 소박하고 어쩌면 우리들 공원 관광지에 감에 있는 간판처럼 좀 정겨워 보이기도 하였어요. 그래서 이제 에메랄드 호수는 이토록 뭐 2-3,000m가 넘는 이 준봉들 사이에 이렇게 조용히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호수이기도 합니다. 이처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에메랄드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호수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곳에 오기 전에 이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고 나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곳이거든요.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. 정말 이 호수의 물 색깔이 말 그대로 에메랄드 빛이었어요. 뭐 우리는 이제 그 옥빛이라고 그러죠. 정말 너무 투명하고 맑은 호수에 이 투영된 모습이 정말 신비롭기만 하였습니다.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호수가 전혀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잔잔하고 정말 거울을 갖다 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아침 일찍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서 산책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.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다른 쪽에서 여기 호수 모습을 비춰봐도 정말 마치 그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멍하니 넋을 잃고 이 호수만 쳐다보고 있다가도 다시 또 이게 정말 꿈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호수 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롯지들이 있어서 더욱더 풍경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호수 한켠에는 이렇게 카누나 작은 보트를 타고 호수를 둘러볼 수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. 저희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좀 시간을 좀 많이 잡고 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 카누를 탈 시간을 놓쳤어요. 사실은 다음에 오게 되면은 반드시 카누를 타고 정말 이 아름다운 호수 속에 풍덩 빠져서 그 캐나다 로키를 정말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요. 그리고 자연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룬 이 에메랄드 호수 롯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캐나다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이 여가를 보내는지 휴식을 취하는지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정말 평화롭고 좋은 풍경을 느끼는 그러한 롯지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이 롯지를 출발점으로 해서 트레킹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 에메랄드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이 호수를 도는 이제 트레일이 2시간 정도, 아니 5.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. 한 바퀴 도는데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. 그래 되게 출발도 에메랄드 호수 롯지에서 출발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
에메랄드 베이신 트레일이라고 좀 더 깊이 이제 트레일을 하고 싶으면 다음번에 지금 설명을 드릴 타카카오 폭포 가는 길이 요 호수 뒤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곳으로 가는 이제 트레킹이 또 이제 에메랄드 베이신 트레일이 있어가지고 이 길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에메랄드 호수에 대한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 타카카오 폭포를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. 이렇게 에메랄드 호수에서 타카카오 폭포로 가는 길은 다소 좀 험난하였습니다. 그래서 운전을 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 절벽 위로 이렇게 간다든가 또 산을 깎아서 난 길을 가기 때문에 또 대형 버스들이 이렇게 같이 교차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 길을 가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산을 오르는 고개를 넘어가야 됐거든요. 그렇지만 이 주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이 길이 생각지도 않게 아주 멋진 길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. 이런 이제 빽빽한 침엽수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.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. 알고 보니까 이 에메랄드 호수에서 타카카오 폭포로 가는 이 길이 여호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명품 길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게 보시다시피 높은 산과 침엽수림 정말 빽빽하죠. 그러고 이렇게 고즈넉하게 정말 차들도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은 이렇게 속도를 낮춰가지고 한 2, 30km로 천천히 가면서 이 길을 이렇게 즐겼는데요. 다시 보아도 그때의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저는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국립공원에 다닐 때마다 이런 길을 달리는 이 로드트립의 이 정말 찐맛, 이 기분에 사실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막상 목적지에 가서도 어마어마한 풍경을 구경하게 되지만 이처럼 이렇게 그 목적지를 다가가는 사이에 그 과정에서 즐기는 이러한 그 여유로움 또 이러한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정말 한없이 로드트립의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희들은 드디어 이제 타카카오 폭포에 도착했는데요. 정말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. 낙차의 높이만 약 254m고요. 그 밑으로 이어지는 물줄기까지 하면 약 370m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렇게 높은 절벽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폭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폭포였습니다. 정말 멋졌습니다. 그래서 이 타카카오란 말은 정말 멋진 폭포라는 뜻을 얘기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아주 웅장하다, 멋진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폭포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폭포 그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는 트레일이 있었어요. 그 몇 킬로 안 되지만 한 2, 3킬로 정도 된 것 같은데 가볍게 갔다 올 수 있는데 그 바로 밑에서 그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거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어요. 그리고 바로 물보라가 얼굴 위로 이렇게 덮쳐오고 좀 오래 있으면 흠뻑 젖을 것 같기도 했었어요. 이때 정말 너무 시원하고요.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. 정말 이 거대한 폭포에서 만들어낸 굉음 소리하고 당시 그 바람이 좀 불었는데 바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. 바람 소리가 섞여서 마치 꼭 마치 파노라마 극장 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이렇게 이제 물보라가 날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약간 다소 흐려서 무지개를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설명이 돼 있던데요. 이 타카카오라는 뜻은 멋진 말이라도 있지만 그것 참 웅장하다라는 당시에 이 지역의 원주민인 크리족의 말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. 정말 웅장하다. 말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제 트레일을 지나가는 다리를 지나는데 이 강물 색깔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아까 보았던 그 에메랄드 호수의 색깔 그대로의 강물이 이곳을 흐르고 있었어요.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이 타카카오 폭포의 웅장함, 정말 실로 놀라운 것이었고요. 이 타카카오 폭포로 향하는 이 트레킹은 이제 숲속을 이렇게 거닐면서 가게 되기 때문에
그 설레임과 그때그때 이렇게 전개되는 그 폭포의 모습으로 감탄하게 되는 이런 감동의 연속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또 사라졌다 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, 너무 멋진 트레일이었습니다. 뭐 급하게 이게 걸어가면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좀 다소 흔들리긴 한데요. 실제 눈으로 보고만 가면은 정말 거대하고 이 물의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가. 그러면서 이게 온전히 폭포의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갈 수 있는 폭포는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아요. 계속 가면서 이 광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정말 그 가슴이 벅찬 그런 감동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뭐 이 작은 영상으로 그걸 다 대변할 수는 없겠죠.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떨어지고 있어. 이 폭포는 주로 봄이나 이른 여름에 가야 많은 양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수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물줄기뿐만 아니라 물보라가 바로 이 밑에 가면은 뭐 다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물이 정말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에메랄드 옥빛 그대로의 물이 흐르는,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색깔이 이뻐서 담아가고 싶은 그러한 형상을 계속 보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타카카오 폭포를 구경을 하고요. 폭포에서 흐르는 그 신비스러운 에메랄드빛 강줄기를 바라보면서 피크닉 에리아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. 정말 떠나기 싫더라고요. 이곳에서는 한 하루 2, 3일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캠핑하면서 이러한 자연을 느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내추럴 브릿지인데요. 이곳은 이제 요 국립공원의 그 기점 마을이죠. 필드타운에서 약 3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. 이곳으로 흐르는 강이 이제 키킹호수 리버인데요. 이 강에서 물줄기가 흐르면서 형성된 자연적인 다리라고 이렇게 해서 내추럴 브릿지라고 명명된 것 같습니다.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옥빛의 그 정말 거센 물살에 매료되게 되는데요. 한번 상황을 한번 볼까요? 이 내추럴 브릿지 유형은 이 거친 물살과 소용돌이로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. 이 사진에 보는 이제 이런 희귀한 그 모양도 다 이제 물살이 자연이 만들어낸 그런 형상이기도 한데요. 한번 느껴볼까요? 이 물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거센 물살이 흐르는지 아시겠죠? 이 강줄기가 이 바위 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인데요. 이 정말 몇만 년을 흐르면서 이 물살에 의해서 이런 바위가 뚫리는 그런 실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.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 곳이었습니다. 이 역시 이 물살도 물살이지만 이 물 색깔이 정말 에메랄드 빛이 그대로 있죠. 이쪽은 정말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그 폭포 바로 밑에 다리에서 나오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직접 흘러나오는 물살인데요. 이 정말 실제 이 물 색깔은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. 요 좁은 바위 틈 사이를 물살에 의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깎인 정도의 그런 곳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그 내추럴 브릿지 주변의 풍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화 속에 공주가 사는 숲속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. 그래서 제가 마치 화가 나면 바로 붓을 들어서 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였어요. 아름답지 않습니까? 실제 모습을 한번 볼까요? 에메랄드 색깔이야. 이토록 신비한 물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. 너무 아름다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내추럴 브릿지까지 놓치지 않고 가보기를 바라겠습니다.
네,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간단하지만 요호 국립공원에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. 다음 목적지는 북미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22번째 캐나다 로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가 되겠습니다. 이 길은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도로로 유명한 곳이죠. 저희는 이제 이 길을 달려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